상장의 성공 확률이 높은 스펙에서 따상상상상. 네, 부활자산관리 길건우 대표입니다. 오늘은 스펙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목소리는 잘 들어가고 있겠죠? 결론은 이 스펙이라는 거는 M&A 여기 보이잖아요. 개인의 투자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공모를 해서 일반적으로 3년 내에 장외 우량 업체를 M&A 할 조건으로 특별 상장하는 회사를 의미한다. 쉽게 설명하면 우회 상장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우회 상장을 많이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또 이 스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근 들어서 저희 주식시장에서도 보면은 가는 애들만 가기도 하거든요. 그다음에 뭐 테마주들도 많이 가고. 그래서 스펙 주도가 한때는 또 미친 듯이 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스펙이나 리츠, 청약이 굉장히 인기가 많아졌고, 심지어 저희가 이제 IPO라고 이제 공모주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공모에서도 따상도 정말 어렵거든요. 근데 심지어 스펙에서 따상상상상이 나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에 뭐 오늘을 조금 정보를 한번 알아보자 라는 의미로 제가 준비를 했고요. 근데 심지어 이제 스펙이라는 게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스펙 합병 상장한 첫날 10%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올라가고 어떤 게 또 떨어지고 뭐 투자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지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스펙 같은 경우에는요, 뭐 이제 아까 M&A를 하기 위한 페이퍼 컴퍼니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는데, 그냥 우선 스펙이라는 페이퍼 컴퍼니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그리고 공모를 해요. 그 다음에 상장을 하는 거죠. 이제 공모주 청약하는 법은 저희가 이제 전에도 얘기를 했으니까. 근데 일반적으로 저희가 기업 공개가 IPO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일반적인 기업 공개는 사실은 1년 이상 걸려요. 기간상으로 보면 뭐 상장 예비심사, 상장 심사 뭐 이렇게 해서 시간이 조금 걸리다 보니까 스펙 같은 경우에는 뭐 빠르면 4개월, 오래 걸려도 한 6개월이면 충분히 이제 상장을 빨리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상장을 조금 빨리 하려는 회사나 아니면 아까 방금 앞에서 얘기했던 우회 상장을 하려는 회사나 이런 회사들을 스펙으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장이 됐어요. 그리고 나면은 이제 여기는 M&A 전문 회사잖아요. M&A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주변에 합병을 하고 싶은 법인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주총에서 얘네들이 괜찮은 것 같아서 얘네들이랑 합병을 할 거야 라고 결의를 하고 합병이 됐습니다. 그러면 합병을 하면 당연히 그 회사는 존속이 되는 거고요. 계속. 왜냐면 새로운 회사로 해서 상장을 한 거니까. 합병이 실패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냈던 돈들을 반환을 하고요. 해산을 해야 돼요. 내기 기간이 3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시한부가 3년이에요. 3년 이내에 합병을 하면 성공, 합병을 못하면 냈던 돈 돌려줘야 됩니다. 근데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자를 포함해서 돌려줘요. 근데 이 스펙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게 2010년이에요. 10년이 넘었는데 사실 인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고요. 이제 전문 투자자들만 많이들 했었는데 최근 들어서 IPO에 대한 관심들이 정말 많아졌어요. 정말 최근 들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카카오뱅크도 있고 크래프톤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IPO를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에 더불어 이 스펙 관련된 것들도 뭐 진짜 아까 따상상상 가는 종목들이 생기다 보니까 관심들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스펙에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가 크게 봐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스펙 상장이 평균적으로 1년에 저희가 한 20개의 기업씩은 꾸준히 상장을 했거든요, 스펙을. 그런데 한 2년 정도가 지난 다음에 합병이 일어나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따지면 아까 19년도, 그 다음에 18년도, 그 다음에 20년, 이때 당시에 스펙 상장이 굉장히 많았어요. 특히 2019년도에 스펙 상장이 굉장히 많았는데 2년 뒤면 올해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기업 합병이 굉장히 많아질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합병이 되면은 성공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장, 합병을 통한 상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서 주가가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는 미국 시장에서도 스펙이 정말 인기가 많아요. 그래서 뭐 상황은 정확하게 따지면 한국이랑 미국은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주식시장에 인기가 많아지면은 사람들이 그전에는 저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현대기아 이거밖에 몰랐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최근 들어서는 바이오도 굉장히 많이 알고요. 그 다음에 뭐 테마주들도 뭐 진짜 뭐 전문가들보다 더 마삭하게 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관심도가 점점점 폭이 넓어지다 보니까 이제 스펙까지도 관심이 많아졌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뒤에서는 이제 스펙에서 사실 이제 어느 정도 타이밍에 들어가야지 가장 좋다라는 것까지 알려드릴 테니까 조금 집중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IPO라는 걸 앞에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렇게 여기 보이시죠? 네, 한화 플러스 제2호 스펙. 네, 뭐 이런 저희가 뭐라고 하죠? 명절 선물 세트 보면 몇 호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몇 호가 달린 스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여기 보면 개인 청약을 7월 26일부터 27일까지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상장을 8월 5일 날 한다라는 건데 보이세요? 카카오뱅크가 정말 저희가 인기가 많잖아요. 네, 어마어마할 거다라고 예상치도 나와요. 심지어 카카오뱅크가 상장을 하게 되면 그냥 공모가 기준으로 해도 거의 그 금융업, 그러니까 은행업에서 거의 시총으로 이미 3위를 해요. 그다음에 따상 한 번만 하면 그냥 KB뱅크, KB금융지주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죠. 걔네들을 이미 한 2배 정도 앞서버릴 거다고 예상을 하거든요. 근데 여기 보이세요? 청약 경쟁률이 카카오뱅크가 181대 1이었어요. 근데 스펙이 몇 대 몇인지 보이세요? 481대 1이에요. 어마어마하죠. 왜 그러냐면 이게 공모가가 저렴합니다. 여기 써있죠? 2천. 카카오뱅크는 39,000. 그 다음에 이제 뭐 많이 올라갈 수도 있다. 이런 이제 그 기대감 때문에 사실은 경쟁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제가 주관으로 하는 뭐 저희 같은 경우는 한국투자증권 저 같은 경우는 하고 있죠. 거기서 일을 하니까. 그래서 상장 관련된 거, 뭐 공모주 관련된 것들이 뜨면은 스펙들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저는 나쁘지 않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스펙이라는 게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뭐 단점을 예를 한번 들어보자고 하면 앞에서 제가 이제 상장하는 게 조금 쉽다 그랬잖아요. 일반적으로 IPO를 하는 경우에는 뭐 한 1년 정도 걸리는데 스펙으로 상장을 하게 되면 한 4개월에서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하니까 기업들이 조금 빨리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1년 걸릴 때는 정보를 더 많이 저희가 습득할 수 있는데 기간이 짧아지니까 습득할 수 있는 정보량이 줄어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고 투자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스펙주는 묻지마 투자의 대명사로 불리기도 합니다. 그 기간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니콜라가 이제 그 수소차, 미국의 이제 수소차 전문 회사인데 처음에 이제 우회 상장을 했습니다. 다른 회사랑 합병을 하면서. 그러니까 아까 우회 상장이랑 스펙이랑 조금 비슷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면서 갑자기 폭등을 했어요. 33달러에 상장을 했는데 단 5일 만에 79달러까지 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했죠. 주가가 계속 조정을 하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바닥을 치고 그 이후에 계속 아래로 내려오고 있어요. 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스펙이라는 것 자체가 저희가 정보를 정확하게 분별할 줄 모르면 투자가 아니라 투기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스펙이라고 해서 무조건 올라간다. 뭐 아니면 무조건 떨어진다 이게 아니라 정확한 타이밍과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들어가야지 저희가 손해를 줄일 수 있다라는 측면으로 제가 한번 이거를 삽입을 한번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자라고 하면 스펙 같은 경우에는 공모를 통해서 기업의 합병을 목적으로 하는 페이퍼 컴퍼니다. 그 다음에 스펙 주식을 취득을 하면 M&A,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M&A라고 하면 뭐 SK 같은 경우 M&A 좀 잘하죠. 그런 것들을 개인 투자자에게도 기회가 가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유상 증자와 상장을 동시에 진행하는 효과다, 그러니까 우회 상장하는 입장이다, 그런 효과를 내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공모 금액은 통일입니다. 2,000원이고요. 3년 이내에 합병이 실패하면 2,000원에 플러스 이자를 지급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당 2,000원을 받기는 하지만 일정 금액을 은행에다가 금융기관에다가 예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에 대한 플러스 알파 이자는 어느 정도 받으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여기 합병에 반대하는 투자자라 할지라도 주식 매수 청구권은 나중에 할 수도 있다. 나중에 주식으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뭐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그래도 스펙에 대해서는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투자 포인트를 위해서 저희가 수치상으로 조금 볼 거예요. 상장 및 합병 건수를 보면 저희가 2010년도에 상장이 처음 됐다라고 했잖아요. 그 스펙이라는 게. 그래서 첫 해에 21개 스펙이 상장이 됐습니다. 그리고 11년도 한 건, 12년도 없고 13년도 두 건이에요. 근데 스펙이 상장되고 제가 아까 뭐라 그랬죠? 합병이 되는 게 일반적으로 2년 이후에 많이 된다라고 했잖아요. 21개가 됐어요.
그러면 총 11년, 12년까지 하면 총 22개예요. 근데 여기 몇 개 됐어요? 2개, 4개, 3개, 2개. 이거 다 합하면은 뭐 7에다가 9에다가 11, 11개밖에 안 돼요. 퍼센트로 따지면 5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이 숫자 기억해 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합병은 어떻게 되냐면, 기업을 물색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합병하겠다라고 이사회에서 통과를 시켜요. 그러면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주식 거래를 못해요. 그 합병하고자 하는 회사랑. 그 다음에 스펙도 주식 거래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합병을 공시를 하고요. 예비 심사하고 하는데 이제 평균 한 74일 정도 걸려요. 그러면 주식 거래가 재개가 되고, 그 다음에 최종 합병 때까지 또 한 160일 정도. 기간상으로 따지면 얼마예요? 한 250일. 83, 24. 8개월 정도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기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무조건 했다라고 해서 투자를 했다라고 해서 돈을 번다라는 게 아니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이제 성공 확률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 그냥 얘기해 줬잖아요. 22개 했는데 11개 성공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50%다 라고 보시면 돼요. 왜냐면 사실 그 금융기관 이자라고 해봤자 저희가 얼마나 받겠습니까? 3년 동안 은행 이자 받을 거면 그냥 은행에 넣어놓는 게 낫죠. 굳이 스펙에 투자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확률은 절반이다. 그러니까 이왕이면 우리는 상장에 성공할 스펙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성공 확률이 높은 기간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방법은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청약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냥 저희가 주식처럼 매수하는 방법이 있어요. 청약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방식을 제가 써놨습니다. 스펙 공모 같은 경우는 공모가 2,000원 고정돼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증거금이 스펙은 뭐 금액이 워낙 적기 때문에 100% 증거금을 해야 됩니다. 저희가 뭐 10주를 받을 거다 그러면 2만 원, 100주를 받을 거다 20만 원, 1000주를 받을 거다 그러면 200만 원. 이렇게 하면 되는데 여기 보이세요? 일반 청약적 배정 물량이 총 1200만 주인데 1인당 최고 청약 한도는 120만 주다. 그 다음에 청약 증거금률 100%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것들은 이제 뭐 스펙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배정을 하는데 이게 균등 비율이냐 비례 방식이냐도 스펙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 증권사에 주관하는 증권, 이제 제가 예시로 이제 NH 투자증권을 했는데 이 대표 주관 증권사의 공시 내용을 보시면은 이제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들을 한번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매수 타이밍으로 보면 여기가 60일 플러스 60일 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 앞에서 제가 보여줬던 자료 있죠. 합병을 하려면 기업을 물색을 하고 이사회에 결의를 하고 주식 거래가 정지가 되고 상장 예비 심사가 승인이 된 다음에 주식 거래가 재개가 돼요. 그리고 합병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건 이 말이에요. 예비 심사 승인 및 합병 완료 이후에 평균 수익률을 본 거예요. 합병이 됐어요. 그러면 거래 재개일 기준이 있고 합병일 기준이 있죠.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합병까지 총 며칠 걸린다라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160일 정도 됩니다. 160일. 그러면 거래가 재개가 되고 나서 수익률이 가장 좋을 때가 언제예요? 2달 정도 지났습니다. 왜냐면 거래를 재개를 딱 했는데 처음에 거래 재개가 되자마자 쭉 올라가는 게 아니라 3% 정도 수익밖에 안 돼요. 평균치가. 네, 그 다음에 10일이 4%, 20일이 4.2%.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정도는 지켜본다는 거죠. 그러다가 조금 안정화되는 시기. 왜냐면 이제 주식 거래가 재개가 되고 최종 합병이 되는 데까지 총 5개월이 걸리는데 5개월 뒤에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요때 한다는 거예요. 2달 정도 뒤에가 수익률이 가장 좋아요. 이때 매수한 사람들이. 그럼 저희가 아까 청약을 하는 방법이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 청약은 저희가 2,000원으로 청약을 하니까 최대한 청약을 많이 해두시고 초반에 뭐 따상을 간다던가 수익이 조금 나면 매도를 했다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면 일반적으로 스펙이 새로운 기업을 M&A 할 기업을 찾아야 되는데 이게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기가 언제라고요? 2년. 2년이기 때문에 여기 있네요. 2년이기 때문에 2년 뒤에 이제 어느 정도가 뭐 합병 이사회 결의사항 이런 것들이 뜰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수익을 2번 보는 거죠. 스펙이라고 해서 딱 사놓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라 공모에서 한번 수익 먹고 빠지고 그 다음에 스펙 2년 전에 스펙들을 찾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이 합병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 공시가 뜨면 걔네들이 거래 정지가 되고 재개가 다시 될 때를 기다렸다가 2달 뒤에 매수를 하는 거죠. 여기도 보면은 완료 나오죠. 상승 확률 자체인 거예요. 확률.
그러니까 오른다 떨어진다인데 거래 재개가 되고 나서 60일대가 가장 높죠. 그러니까 사실은 투자라는 게 확률입니다. 확률이 높은데 저희가 베팅을 해야죠. 낮은데 베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요런 그 바운더리 안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의 방법들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주식이라는 거는 사실 뭐 매수 타이밍, 매도 타이밍. 예를 들면 삼성전자가 다 좋다라는 거 알아요. SK 하이닉스가 다 좋다라는 거 압니다. 현대기아가 다 좋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가만히 사놓고 이거를 내가 언제 파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파는 시기 때 내 수익률이 결정이 되니까. 그래서 이 파는 시기를 굉장히 잘 저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되는데 결론은 타이밍이다. 그러면 스펙에 있어서는 좋다 나쁘다를 떠나서 저희가 타이밍으로 거래를 해보잖아요. 그래서 조금 기억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 주변에서도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어느 정도 수긍을 하실 겁니다. 이런 관련 수치들을 보여주시면서 얘기하면 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또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스펙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투기의 성향이 최근 들어서 조금 강한 것 같아요. 최근 들어서는. 그러면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투기와 투자의 차이는 명확합니다. 투자는요, 확률에 따라서 저희가 투자를 해서 수익을 조금 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투기는요, 뭐 아니면 돈, 수익이 날 수도 있고 쪽박을 잘 수도 있고. 그러면 우리의 앞으로의 뭐 미래나 아니면 내 돈에 대해서 투기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잘 벌면 좋지만 잃으면 회복하기가 오래 걸리니까. 그래서 스펙 같은 경우는 정말 제대로 알고 투자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 첫 번째, 일반 주식이 아니라 기업 인수 목적의 회사다. 결론은 기업 인수를 못하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인수를 잘해야 된다. 근데 일반적으로 합병이 되는 기간이 2년 이후에 가장 많이 일어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3년 이내에, 수명은 36개월이라고 써놨잖아요. 3년 이내에 합병을 못했다 라고 하면 자동으로 해산이 됩니다. 해산이 되면서 그간 제가 뭐 공모가가 2,000원이라고 했잖아요. 그거에 플러스 알파를 받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제가 공모로 이걸 가져온 게 아니라 2,000원의 공모가 됐는데 제가 한 3,000원, 4,000원에 산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원래는 2,000원 플러스 이자를 받는 거니까 저는 마이너스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포인트를 잘 잡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업 인수 목적의 회사라고 했잖아요. 성공 확률은 50%다. 그러니까 무조건 잡고 들고 있는 게 아니라 성공 확률을 이꼬르 합병이라는 거예요. 합병하는 회사에, 아니면 합병 예비 심사가 들어간 회사에, 아니면 합병 입 심사 승인이 되고 거래 재개가 된 회사에 투자를 하는 게 우리의 성공률이 50%가 아니라 이거를 70%, 80%로 올릴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는 포인트다. 포인트가 아니라 타이밍이다. 뭐 가장 베스트 타이밍은 첫 번째, 공모를 최대한 하는 겁니다. 이걸로 수익을 먼저 한번 내고요. 두 번째, 합병을 하게 되고 거래가 정지가 되는데, 그 다음에 이제 거래가 재개가 되고 60일대가 수익률이 가장 좋다. 이제 10%가 넘어가잖아요. 그 다음에 성공할 확률도, 뭐 수익이 날 확률도 60%가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요때를 한번 노려보자. 이렇게 알고 계신다라고 하면 스펙에 대한 좀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시고 조금 실패할 확률을 줄일 수 있는 투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제가 스펙은 여기까지 한번 해보고요. 또 나중에 또 다른 새로운 것들이나 궁금한 것들이 있으시면은 저희가 댓글 달거나 해주시면은 또 추가적으로 관련 정보들, 왜냐면 저희가 정말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되잖아요. 똑바로 알고 해야 실패를 줄일 수 있다라는 개념으로 제가 항상 설명을 해드리는 거니까 다음번에 또 새로운 걸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